자, 핵산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핵산. 자,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DNA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유전 정보를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자, 유전 정보를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RNA예요. 자, 그러면은 핵산은 네.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DNA와 RNA.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산의 단위체는 뭐냐? 네.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음,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런데 D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차이점이 있어. 음, 알겠지? 자, 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자, 인산은 네. 자, 인산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 당과 결합을 해요. 네. 자, 당과 결합을 하는 게 인산이야. 그런데 자, 이 인산의 경우는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네. 구조는 책에서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겠네. 네. 자, 인산은 당과 결합하는 물질이 인산이고 그 다음에 음, 당은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당은 자, 오탄당이라고 불러요. 오탄당. 자, 네. 오탄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몇 개짜리? 5개?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당을 오탄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당은 네.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한쪽은 인산과 네. 다른 한쪽은 다른 쪽은 염기와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당은 두 종류, 이 DNA의 당하고 RNA의 당은 서로 달라요. 네. DNA의 당은 네.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를 하고 RNA의 당은 네. 리보스라고 불러요. 음, 이해됐니? 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DNA의 5탄당은 자, 이렇게 5개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OH, 여기에 H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요것과 비교를 해봐. 자, 요렇게 자, 위에가 HOH 그 다음에 여기에도 HOH. 자, 네. 오른쪽 거에는 밑에가 OH가 붙어 있지. 네. 근데 왼쪽 거에는 한쪽은 OH가 있는데 하나는 H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거를 리보스라고 부르고 네. 이거를 디옥실 리보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DNA에 이루는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 중에 네. 자, 인산은 똑같아. 그런데 네. 당은 DNA에서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네. RNA에서 당은 리보스다. 이거 꼭 알아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염기가 있어요. 네. 자, 이 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과 결합하고 있어요. 네. 자, 당과 결합하고 있는 게 염기인데, 자, 네. 이 염기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는 네 종류가 존재해요. 네. 근데, 자, 여기서도 DNA의 염기와 RNA의 염기는 서로 달라요. 네. 자, DNA의 염기는 네.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A, T, 네. G, C 이렇게 있어요. 네. 자, A를 우리는 아데닌이라고 읽으면 되고,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이렇게 읽거든. 네. 근데 자, RNA의 염기는 네 가지가 A, U, G, C가 있어요. 네. 자, 얘는 똑같이 아데닌. 얘는 유라실이라고 읽어. G는 구아닌, 네. C는 사이토신 똑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DNA의 염기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DNA의 염기는 ATGC. 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자, RNA의 염기는 뭘로 돼 있어요? RNA는 AUGC. AUGC. 뭐가 없어? 그 타이민이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로 바뀐 거야. 네. 이게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단위체란 말이야.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단위체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 여기에 인산이 있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오각형의 네. 당이 있고 그 네. 다음에 여기에 염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이게 당. 자, 이렇게 네. 인산쌍 염기가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 뉴클레오타이드요. 네, 그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핵산의 단위체는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자. 자, 세 번째, 핵산의 형성. 기다리고 있어. 자, 핵산의 형성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에 네.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이 네.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무엇과 결합을 할까요? 당과 결합을 한단 말이야. 네. 당과 결합하여 이 결합이 반복되어 네. 자, 반복되어 네. 자, 긴 사슬 모양을 이뤄요. 긴 사슬 모양을 네. 이룬다. 이게 바로 헥산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네. 인산이 있었어. 네. 자, 여기에 오각형의 당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었는데, 네. 자, 여기에 있는 인산이, 네. 자, 다른 요놈하고 결합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당이 이렇게 결합해 있어. 네.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요놈의 또 인산이 네. 옆에 있는 당하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해요. 네. 이렇게 결합을 하면 쭉 사슬 모양의 구조가 나오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쭉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바로 핵산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핵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아까? 짠의 종류 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 핵산의 네. 종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네. 자, 핵산의 종류는 네.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DNA가 있고요. 네. RNA가 있어요. 그러면 네. DNA와 RNA의 차이점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DNA는 자, 요거를 이렇게 하자. 요거 다 지우고. 자, 네 번째 핵산의 종류. 자, 첫 번째가 DNA가 있고 자, 요것도 이렇게 쓸까요? 핵산의 종류 DN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NA. 자, 요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한번 쭉 살펴보잔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분자 구조. 자, 그러면 분자 구조를 보면은 DNA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무가닥의 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음. 많은이라 그랬잖아. 네.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 있어요. 네.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불러요. 이중 나선 구조. 그런데 RNA는 단일 가닥, 한 가닥이죠. 네. 자, 단일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타이드로 이루어진 사슬 구조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이게 DNA의 RNA의 차이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DNA의 당은 어떤 네. 당이라 그랬지?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요. 그렇지. 5탄당인데 자, 여기에서는 디옥실리보스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RNA도 5탄당이에요, 당은. 네. 그런데 얘는 리보스야, 리보스요. 리보스.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DNA의 염기는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지, 아까? 아, ATGC? 그렇지, ATGC. A, 아데닌. T, 아데닌, 타이민. 타이민,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구아닌. C는 사이토신, 사이토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RNA의 염기는 AUGC요. A, U, 아데닌. 그 다음에 유라실. 유라신, 그 다음에 G, 구아닌. 구아닌, C는 역시 사이토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얘네들 기능. 자, DNA는 무슨 기능을 가진다 그랬지 아까? DNA는, 네? 음, 유전 정보를 아, 어떻게 맞아. 한다고? 저장하는. 그렇지.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네. 자, 그런데 RNA는 또 유전 정보 전달, 유전 정보 전달하고 또 단백질 합성. 네, 맞아요. 관여? 전달과 단백질 네.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해야지. 합성에 관여한다. 자, 그래서 DNA는 있지.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네. 이중나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로 그리거든. 네. 자, 그런데 자, 이 RNA는 그냥 이렇게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잘 봐. 요게 인산이면 요게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당, 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인산. 근데 여기에는 인산,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게 한 줄이고. 자, 네. 여기에서 요거 한 줄 맞았을까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염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네. 또 당, 염기, 여기에 인산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 네. 알겠지? 네. 네, 이게 DNA와 RNA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NA의 상보적 결합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랬지? 네. 자,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자세히 배워보자. 자, DNA 이중 나선 구조에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상보적 결합. 이게 뭔지 보자. 자, 여기에서 우선 자, 수소결합이라는 걸 한번 뜻을 배워볼까요? 수소결합은 자, DNA에서 네. 자, 염기와 염기 간의 결합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네. 염기와 염기 간의 결합을 수소결합이라는데 자,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볼까요? 상보적 결합은 A, 아데닌 옆에는 무조건
T가 있어야 돼. 네. 아데닌 옆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T요. T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네. 두 곳이 일어나요. 네. 두 곳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무조건 두 개가 결합해. 염기 간의 결합이. 자, 네. 그래서 얘네는 수소 결합이 세 군데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걸 그림으로 이중 나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크게 한번 네. 그려줄 테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DNA를 그렸다.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인산이 있어. 네. 그리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요 당은 그 다른 인산에 의해 결합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인산에 의해 또 당이 결합해서 왼쪽 줄이야.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요게 인산 또 당 염기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이게 왼쪽 줄이에요. 지금 왼쪽 가닥. 그런데 네. 오른쪽 가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염기 그 다음에 당 여기에 인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당 여기에 염기 그 네. 다음에 여기에 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거든. 염기하고 염기끼리 마주보죠.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여기 네. 요 둘 간의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네. 자 수소결합이라는데 자 그러면 혜진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수소결합을 이렇게 썼다고 해볼까? 자 여기에서는 수소결합을 네. 이렇게 점선을 두 줄로 그었어. 네. 근데 아래쪽에서는 점선을 이렇게 세 줄로 그었다고 해볼까? 네. 자 이렇게 그었다고 해봐.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이 자 요 염기가 아데닌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타이밍. 그렇지. 이건 타이밍이어야 돼. 라는 게 네. 상호결합이에요. 네. 아데닌 옆에는 무조건 뭐만 온다? 타이밍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봐. 요게 두 줄이지요. 네. 그래서 수소결합이 두 곳이라고 쓴 거야. 네. 그 다음에 요게 쥐면은 무조건 이 염기는 누구여야 돼? T요. 요게 C여야 돼. 그래서 ATGC라고 하는 게 서로 결합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혜린아 어떤 DNA를 봤더니 네. DNA에서 아데닌의 수가 50개, 네. 구아닌의 수가 50개야. 네. 50개, 50개 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은 50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25개라고 하자.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 아데닌 더하기 구아닌하고 C 더하기 타이민은 얼마? 1? 값은 얼마야? 이거 분수예요? 그래, 분수. 1 아니에요? 이거 1 맞아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 아데닌이 50개면은 타이민도 50개지. 네. 그 다음에 구아닌이 25개면은 요게 사이토신도 25개면은 25개예요. 사이토신도 사이토신도. 25개지. 네. 그러니까 요게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 아데닌 더하기 타이민 분의 구아닌 플러스 사이토신은 몇일까? 2분의 1이요.
네, 2분의 1이에요. 100분의 50이니까. 이런 거 구할 네. 수 있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어디를 보냐면 지금 또 뭐야? 혜린이가 책이 없으니까 페이지를 못 보네. 또 오늘도. 자, 그래.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DNA에서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설명을 해보자. 자, 요거는 지우고 자, 그래서 DNA에서 네. 유전 정보의 저장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얘네는 자, 4개의 염기, 4개의 염기가 네. 뭐였지? A, T, G, D, G, C. C였죠. 네. 4개의 염기를 갖는 자,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나타날 수가 있죠. 네.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자, 순서로 결합해요. 네. 자,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른 자, 염기 서열이 다른 DNA가 만들어지죠. 네. 자, 그래서 자, DNA는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자, 염기 서열이 다르면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네. 유전 정보는 네. 염기 서열에 의해 저장된다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잘 봐봐. 자, 이게 한 가닥인데 여기 A, T, C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하고 A, T, A, C라고 해봐. 자, 여기는 요 AAT지? 맞네? 네. 자, 혜린이 잠깐 멈췄다. 자, 왼쪽 거 봐봐. 순서가 괜찮으세요? AAT지? 네. 그리고 오른쪽은 ATA지? 네.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는 유전 정보가 네.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유전 정보가 네. 2라고 해야 돼요. 네. 다른 유전 정보란 얘기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바로 핵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혜린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자, 여기까지는 없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학교에서 신소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요. 신소재 들어갔어? 네, 신소대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신소재 이어서 하자. 자, 네. 신소재 개발과 이용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어. 네.
네. 자, 첫 번째. 전기를 이용한 신소재에서 정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 네. 자, 정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다는 말은 혜린아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체를 뭐라고 하죠? 전도성이 높은, 어? 그래서 전기가 교통하는 거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체를 뭐라고 불러? 도체라고 음, 하잖아, 도체. 네. 그리고 자, 전류를 흐르는 걸 막아버리는 걸 뭐라고 불러? 절연체. 음, 우리가 네. 부도체라고도 불렀어. 알겠어요? 네. 자, 그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도체. 자, 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자, 네. 전기 저항이 자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자, 이런 걸 도체라고 불러. 자, 대부분 네. 뭘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대다수가 금속류죠? 네. 대부분 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니까 이용을 어디다 해? 전, 전선이라든지, 네. 그쵸? 네. 자, 여러 전기 회로에 네. 많이 사용되잖아. 네. 이런 게 바로 도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연체. 네. 자,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커요. 네.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네. 자, 이런 걸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고, 네. 자, 절연체 대부분은 뭐냐면, 네. 비금속류 중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전류가 흐르지 않죠. 네. 그치? 자, 그래서 얘네는, 네. 자, 전기 도선의 피복.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브릿줄로만 되어 있지 않고 그 겉에 까만 고무 같은 걸로 쌓여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물질이야. 자, 그런데 네. 이제 뭐가 있냐면 또 반도체가 있어요. 자,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해요. 온도, 압력 등에 의해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이야. 네. 그러면 온도나 압력 등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변하니까 전류가 온도 압력에 따라 흐르는 게 다르겠다. 그치? 네. 온도 압력에 따라 전류의 흐름이 네.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소자로 많이 사용하죠? 네. 반도체잖아. 네. 반도체 소자로 이용을 해요. 네. 자, 이게 바로 정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정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가 뭐가 있느냐? 네.
정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 자, 첫 번째 액정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액정도 벌써 안 나와요. 액정은 네. 요즘에 뭘로 나오니? LED, QLED 뭐 이런 걸로 나오죠. OLED.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조명으로 쓰는 게 뭐 LED 등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네. 이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대체가 되는데, 자, 우선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어, 자, 가늘고 긴 분자가 네. 자, 규칙적 배열을 해요. 규칙적 배열을 이루어 자, 액체와 고체 성질을 모두 갖는 물질이에요. 네.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갖는 물질이 바로 액정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는 자, 액체와 고체 성질을 모두 가지니까 고체 성질도 있지만 또 액체처럼 흐를 수도 있겠지.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LCD에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거를 LCD요?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안 들어봤어? 아, 네. 어, L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LCD 액정 디스플레이. 자,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손목시계, 네. 계산기, 온도계 이런 데도 표시장치로 많이 사용하잖아. 네.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액정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액정은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자, 반도체 소자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 네. 반도체 소자의 발광 다이오드. 자, 여기에는 자, 우선 첫 번째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네. 자,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요 장치를 다이오드라고 불러.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자, 이런 것이 다이오드고요. 다이오드는 자, 어디에 사용되냐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는 걸 교류라고 불러.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교류야. 네. 근데 건전지처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지. 네. 건전지 보면 이렇게 위에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네. 그래,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거든. 이렇게 있는 것을 직류라고 부르거든.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에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게 다이오드. 그 다음에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 자, 트랜지스터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거든. 네. 증폭작용이나 스위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증폭작용을 하니까 우리 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음, 소리를 증폭시키는데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그치? 네. 아, 스피커? 그리고 스위치 작용이니까 네. 전류를 흐르게도 하고 차단할 수 있게도 하고, 네. 그래서 전자장치에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네. 성능 향상과 소형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기계가 발달하면서 작아진 거지. 네. 자, 요게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자, 이게 LED예요. 네.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은 빛이 방출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네.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 자, 그러면 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니까 이거 조명에 사용되겠죠? 네. 그래. 조명 장치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영상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네. 영상 표시 장치. 자, 이용될 수 있는 게, 이게 발광 다이오드 LED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 이거는 OLED라고 불러요. OLED. 자,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돼. 네.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네. 만든 다이오드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즘에 TV 같은 거 보면 둘둘둘 말리는 거 선전 나오지. 아, 네. 그래. 그런 거 만드는 거 이용되지. 그래서 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네. 휘어지는 조명 등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네. 한번 보자. 세 번째, 반도체의 네. 전기적 성질을 네. 성질을 이용한 예로 보면, 자, 우리가 압력 감지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압력 감지기. 자, 압력 감지기는 뭐겠어?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네. 아까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야? 온도나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네. 저항이 변하는 성질. 성질을 이용해서 압력 감지기를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네. 레이저 강원. 자, 레이저 빛이 나오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태양 전진. 네. 자, 태양 전지는 뭐냐면은 태양 빛을 받으면은 전류가 흐르죠. 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네. 이해됐니? 네. 자,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성질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자, 혜린아 혹시 학교에서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건 배웠어? 아, 네. 써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네. 확실하지?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예요. 네. 자,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불순물 반도체냐면 자, 주소에 불순물을 네. 첨가하여 네. 만든 반도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규소 반도체거든. 네. 근데 이 규소, 순수한 규소에 불순물을 섞어서 반도체를 만든 게 불순물 반도체야. 네. 그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 P형 반도체가 있어요. 네. 자, P형 반도체는 규소에, 자, 붕소나 알루미늄, 붕소가 B지요. 네. 알루미늄은 AL이죠. 네. 갈륨, 자, 요런 것들을 인듐이라 그래서 등을 첨가한 거야. 네. 이것이 P형 반도체인데, 자, 즉 이건 뭐냐면, 자, 규소는 우리 원자과 전자 배웠죠? 네.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데, 네. 첨가되는 물질은, 불순물은 원자과 전자수가 3개짜리예요. 네. 전자수가 3개인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전자가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홀. 음, 네. 그 홀이 움직인다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불러.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이 자리에 전부 전자가 이렇게 있거든. 네. 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어. 전자가 홀이야, 홀.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싹 오면은 이 자리에 전자가 되고 이 자리가 빈 구멍이 생기지. 네. 이렇게 되겠지. 구멍이 없어지잖아. 여기에 오른쪽에 네. 구멍이. 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P형 반도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두 번째 N형 반도체가 있어요. 네. 자, N형 반도체. 자, 규소에 네. 이제 뭐를 첨가하느냐면 자, 네. 인질소, 비소, 인질소, 비소. 네. 자, 안티몬이라고 있거든. 안티모니.
네. 자, 여기는 SP. 등을 첨가한 것이 N형 반도체예요. 자, 네. 여기서 똑같아.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 그랬어? 4개예요. 전자수가 4개인데 네. 이제 첨가되는 불순물, 여기서 불순물은 인이나 질소나 비소 이런 것들이야. 안티모니. 자, 네. 이거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일까? 3개예요. 아, 전자수가 A 위에 게 3개였잖아. 네. 얘는 5개. 음. 자, 이런 것들이 N형 반도체야. 자, 그럼 아까하고 그림을 이제 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네. 자, 전자가 여기에 각각에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 네. 알겠니? 네.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잘 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남아. 네.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하나 남아서 이 전자가 여기로 탁 밀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지. 네. 그러면 이 전자가 다른 데 들어가면서 이 전자를 또 밀어낼 수 있어. 네. 이런 거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불러. 혜린아, 옆에서 네. 누가 말 시키는 사람 있어? 아니, 엄마가 옆에 있다가 집에 가신다고. 엄마였어? 네. 엄마한테 혼내줘야 돼. 엄마 혼내줘야 되겠다. 왜 혜린이 공부하는데 방해해요라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N형 반도체 알겠죠? 네. 그래. 그러면 반도체 종류까지 우리 끝냈어요. 자, 네. 이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였어요. 이제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한번 보자. 네. 자기적 성질을 네. 이용한 신소재. 네. 자, 자기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석이야, 자석.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질도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네. 자, 이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라는 건 뭐냐면 자석에 이용되는 정도예요. 네. 알겠니? 네. 자, 또는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 네. 정도에 따라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자, 거기에는 자석에 잘 붙고 그 다음에 자석을 띄워도 그 물체가 자석을 띄는 물질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네.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뭐뭐가 있니? 음.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강한 자기장 안에 놓으면은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가 돼. 네. 자기장 안에 놓았다가 외부 자기장을 네. 제거를 해요. 네. 제거해도 한동안 자성을 띄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석이 있어, 자석. 자석에다가 물체를 붙여놨어, 이게 물질을. 네. 알겠니? 네.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자석을 이걸 지워버렸어. 없애. 네. 자석을 네. 없앴는데 이 물질이 아직도 자석을 띠고 있어. 네. 그러면 이 물질은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거기에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게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야. 근데
네.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죠. 없는 물질.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이 사라져요. 네.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의 성질이 사라지는 성질이 사라지는 물질. 자, 우리가 종이는 자석이 될 수 없지. 네. 그리고 알루미늄도 자석이 되지 않아요. 알겠니? 네. 네. 이런 것들은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또 배워보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자, 첫 번째.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초전도체가 뭘까? 엄청나게 많이라는 얘기야. 네. 엄청나게 많이 전도된다 이런 얘기거든. 네. 자, 초전도체는 쉽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 이런 거를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잘 봐야 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 특정 온도 이하야, 이하. 자,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물체예요. 네. 자, 그때 이 특정 온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임계온도라고 불러. 임계온도.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이렇게 되지. 자, 어떤 물체는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네. 어? 자,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냐, 낮은 온도냐 물어봤잖아. 낮은 온도?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네.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항이 임계온도보다 자꾸 글자를 빼먹어.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네. 저항이 거의 0이라 그랬지. 네. 흐르는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겠죠. 네. 그래서 전기 저항이 거의 0이므로 흐르는 전류 세기가 매우 커져요. 네. 알겠죠? 됐냐 안 됐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저항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네.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저항이 뚝 떨어져 이렇게. 자, 요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부른다고요? 임계 온도? 그렇지, 이게 임계 온도야.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단답형으로 저거 설명하라는 말로도 나올 수 있어, 시험에서.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이 마이스너 효과예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으로, 자,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띄워 놓잖아? 그러면 그 물체가 자석 위에 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다시 물체를 자석 위에 놓아두면은 물체가 자석 위에 떠 있게 된단 네. 말이야. 떠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고요? 아이스일까?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겠니? 이용. 자, 우리 자기 부상 열차 같은 데 이용할 수 있잖아. 네. 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도 이용할 수 있냐면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 그래서 네. 병원에서 MRI라 그래서 뼈 사진도 찍고 뭐 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지. 네. 그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임계 온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임계 온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음, 낮아져요. 자, 잘 봐. 이 특정 온도 이하, 이게 매우 낮은 온도거든. 네. 자, 우리가 매우 낮은 온도로 만들 때 전기저항이 거의 0이 되는 물체들이야. 그러면 너 네. 생각을 해봐. 온도를 낮추는 게 어려워, 쉬워? 네? 온도를 아, 낮추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면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계 온도는 낮아질까, 높아질까? 어, 네.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음, 음, 음. 엄마가 뭐 물어보셔? 어? 네. 자, 네, 다시. 엄마 꼭 가게. 투명한 거. 응. 아니, 그 친구 거라서 그거 친구가 갖다 줘야 돼. 응. 수고할 수 있어. 응. 네. 다시 한번 보자. 자, 네. 우리가 있지. 과학이 네. 발달할수록 임계 네. 온도는 높아지는 네. 물체를 네. 높아지는 물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게 온도가 매우 낮아. 네. 그러니까 그 매우 낮은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게 어려워. 그러다 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온도를 더 높이는 물체들이 이제 발명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혜린이가 내가 초전도 물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놓고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아마 난리 날 거야.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어떤 회사에서 실험을 하다가 자석 위에 물질을 이렇게 자석 위에다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 이렇게 한 끝이 들려 여기가 네. 딱 붙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딱 붙지도 않고 뜰까 이거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다 그래갖고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 이거 발표했을 때. 근데 네. 전 세계에서 검증을 했는데 네.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진짜 초전도 현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면은 아마 노벨 물리학상부터 해서 상이란 상은 다 탔을걸? 음. 한번 해볼만 하겠지. 과학이 발달하면 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건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혜린이는 쬐끄만 하얀색 자석 혹시 봤니? 쇠구슬로 된 것 같은 자석? 아니요. 하얀색이야, 하얀색. 이렇게 쬐끄만데, 굉장히 세.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바로 설명할게. 네. 자, 철 원자 사이에 이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했어요. 붕소를 첨가하여 네. 자,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네.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만든 강한 자석이에요. 강한 자석. 매우 강한 자석을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이 자석들은 또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 하드디스크 움직이는 장치 있죠? 네. 어, 하드디스크 움직이는 장치 또는 그 다음에 고출력 스피커 고출력 스피커 그 다음에 또는 강력한 모터 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은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였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를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신소재 우선 첫 번째가 나노 기술을 네. 이용한 신소재가 있어.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것을 원자들을 배열을 해가지고 또는 원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을 이용해서 만든 신소재들이야.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 그래핀이 많이 연구가 돼요. 네. 흑연에서 한 층만을 네. 한 층을 떼어낸 것이 그래핀인데 얘는 육각의 그물 구조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육각형의 그물 구조가 쭉 그물처럼 막 연결돼 있어. 자, 이 그래핀으로 요즘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모니터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런 데 네. 사용하거든. 자, 얘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열과 전기의 전도체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 자,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핀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네. 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또는 자, 렌즈, 콘택트 렌즈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 그래핀은 육각의 그물 구조 항층이라 그랬지. 네. 그래핀을 말아놓은 관 모양이야. 대롱. 빨대 관이라고 하는데 대롱 모양. 이거를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자, 얘도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열과 전기의 전도체이고 얘도 네. 마찬가지야.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그리고 반도체 성질도 있어요. 근데 얘는 긴 관, 섬유처럼 아주 긴 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네. 자, 나노 핀셋 또는 첨단 현미경의 탑침이라 그래서 첨단 현미경 탑침 맨 아래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 네. 다음에 또는 자, 강도를 높인 섬유 등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네.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의 신소재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도 있어요. 네.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음. 자, 도마뱀 부치는 막 건물들을 수직으로 올라가거든. 네. 자, 유리에 또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네. 자, 요게 도마뱀의 발바닥에 나 있는 미세한 선물을 이용해서 네. 자, 발바닥에 미세한 선물을 이용하여 나무, 벽 등에서 네.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않고 이동이 가능해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자, 개코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코 테이프. 그리고 의료용 패치.
네. 자, 의료용 패치는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뇌파 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뇌에다가 뭐 딱 붙이고 막 하지. 네. 이런 것들, 그런 걸 패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벽을 수직으로 오르는 로봇. 벽을 수직으로 오르는 로봇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도마뱀 부츠의 발바닥을 모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홍합이 있는데 홍합 먹어봤어? 네. 홍합에는 맨 끝에 검ot한 뭐 이상한 줄 같은 게 매달려 있거든. 네. 그리고 얘네들은 물속에서도 있지. 네. 홍합들이 줄기줄기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 네.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속에서도 접착할 수 있는 탭을 우리가 개발한 거야. 네. 자,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네. 자,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네. 물속에서도 네. 접착이 돼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자, 네. 수중 접착제가 만들어진 거야. 물속에서 사용하는 수중 접착제. 네. 그 다음에 자, 의료용 생체 접착제. 네. 생체 접착제. 자, 이건 네. 뭐냐면 우리가 수술 같은 거를 하느라고 배를 칼로 갈랐잖아. 네. 옛날에는 이거를 다 꼬맸거든. 지금도 꼬매요. 근데 네.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벌어진 틈에다가 생체 접착제를 넣고 살을 이렇게 딱 붙여. 그럼 그 네. 부분이 딱 붙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술용 봉합사. 네. 봉합사는 실이에요, 실.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게 바로 홍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그 다음에 거미줄. 자, 이 거미줄은 같은 가늘기로 따졌을 때 강철보다 자,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매우 강해요. 네. 거미줄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야. 같은 굵기의 강철이야. 자, 그 다음에 신축성도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방탄복을 만들어요. 네. 총알이 뚫지 못하는 옷들. 자, 그 다음에 박쥐의 초음파를 이용해. 자, 박쥐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 무엇을 하죠? 우리 뭐를 하니? 음. 자, 박쥐는 초음파로 사물을 감지하잖아. 네. 사물을 본다. 감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 네. 로봇 청소기에서는 초음파가 나가지고 어떠한 물체하고 딱 부딪혀. 그러면 부딪힌 초음파는 다시 반사돼서 돌아가면 아, 여기에 물체가 있구나. 그러면 충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돌아간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연꽃의 잎. 연잎이라고 불러요. 연잎. 네. 자, 연잎은 물속에서 자라죠. 연꽃은. 네. 근데 연잎이 물에 젖어? 아니요. 안 젖어요. 연잎에 매우 미세한 네. 이 돌기가 있어요. 네. 돌기가 있어서 물에 젖지 않아.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뭐를 만들어냈냐면 자, 방수 코팅, 그 다음에 오염 방지 페인트, 네. 오염 방지 페인트.
자, 페인트 칠해 놓으면은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잘 묻지 않고 그냥 떨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어의 비늘. 자, 물과의 마찰을 줄이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 이런 데 만드는데 이용을 했지요. 네. 그 다음에 독고마리의 열매. 독고마리 열매. 자, 짐승이나 사람 옷 등에 네. 붙어 있다가 멀리 가서 떨어져요. 멀리 가서 떨어져. 그러면 씨앗이 네. 멀리 퍼지죠. 네. 그래서 혹시 벨로크 테이프라는 게 뭔지 알아? 아, 그, 찍찍이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찍찍이라 그러잖아. 우리 신발 같은 데 많이 사용하잖아. 네. 그래서 한쪽은 고리같이 생겨 있지. 이런 고리들이 막 돼 있고 한쪽은 그냥 뭐야 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고리가 털에 걸리는 거야. 네. 이게 독고마리 열매 구조예요. 자, 그 네. 다음 자 모르포 나비의 날개 뭐 이런 네. 것들은 그냥 한번 했으니까 해보자. 자, 모르포 나비의 날개는 네. 여러 가지 네. 색소 없이도 네. 색소 없이 여러 색을 내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곳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네. 자, 요게 모르포텍스 섬유라 그래서 네. 모르포텍스 섬유. 그러니까 옷의 색깔이 보는 방향에 따라 막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음, 신소재까지도 다 끝냈어, 혜린아. 네.